안녕하세요, 공시버스입니다. 갑돌이는 오랜 동안 거래해온 부동산 중개업자 김투자로부터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1년 안에 2배가 되는 땅이 있으니까 얼른 투자하라고 합니다. 갑돌이는 마침 가진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려면 1억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김투자는 소액도 지분 투자가 가능하니까 빨리 투자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땅을 하나 매입했어요. 이 가격도 부담 없이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투자는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4천만 원에 팔아서 1천만 원을 남겨줬으니까요. 대략 한 달 뒤에 갑돌이는 또다시 투자를 권유받습니다. 5천만 원짜리 땅을 권유받았는데 그 역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천만 원에 팔아서 2천만 원의 추가 이익을 남겼죠. 몇 달 만에 자본금 3천만 원으로 3천만 원이라는 추가 돈을 벌게 된 갑돌이는 토지 투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되뇌이면서 크게 깨달음을 얻은 듯합니다. 친구들과도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김투자에 대해서 말하고 칭찬을 하죠. 능력이 대단하고 확실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 김투자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갑돌이는 김투자로부터 6개월 만에 아주 큰 이익이 날 수 있다는 토지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동안 김투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득을 봐왔던지라 아주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투자건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도중에 김투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죠. 사장님, 이번 땅은 최하 10억은 있어야 돼요. 사정상 한 번에 투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사장님 금액이 적어서 문제네요. 이렇게 말하고 김투자는 전화를 끊고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또다시 다른 전화가 옵니다. 사모님, 이번 건은 3배 정도 수익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아까 사장님이랑 얼추 맞추면 되겠네요. 갑돌이는 김투자의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확실히 투자처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자, 이때 김투자가 말합니다. 갑돌씨, 이번 건은 아무래도 다 채워질 것 같은데 다음에 10억은 가능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갑돌이는 이 투자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즉시 행동에 돌입합니다. 여기저기 대출을 알아보고 지인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피를 토하면서 설파합니다. 나만 믿고 투자하면 돈이 되는 토지가 있으니까 빨리 투자하라고 재촉을 합니다. 본인의 토지 투자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주면서 소액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본 결과를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리저리 해서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여유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았습니다. 갑돌이는 드디어 10억을 마련했고 투자한 자금의 2~3배를 벌 수 있게 되는 땅을 사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먼저 이 사건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갑돌이가 투자한 10억은 회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갑돌이처럼 적게는 1억부터 5억, 10억을 투자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김투자의 사무실에서 심각하고 심란한 얼굴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투자는 그동안 부동산 업자로서 주변의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10여 년 이상 정직하게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지인 투자자들도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먼저 신뢰가 쌓인 지인들에게 소규모의 투자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갑돌이에게 3천만 원짜리 땅을 사주고 등기까지 치죠. 그리고 2달 뒤에 갑돌이의 땅을 철수에게 매우 좋은 땅이라고 소개하고 4천만 원에 팝니다. 갑돌이는 1천만 원을 벌었죠. 또 2달 뒤에 철수가 매입한 4천만 원짜리 땅을 영희에게 5천만 원에 되팝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지인들의 돈을 받아서 차례대로 수익을 안겨주었던 거죠. 여러 필지의 토지와 수많은 인맥을 활용해서 여러 거래 관계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토지 등기를 하면 취득세 및 양도세 세금이 나가니까 현금만 투자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투자 증서를 주죠. 실제 내용은 차용증입니다. 사기 투자 방식의 형태 중에 하나인 것인데, 갑돌이가 2번째 투자한 5천만 원은 등기 없이 차용증만 써주고 공동투자의 개념으로 돈을 받아서 수익을 챙겨줬던 겁니다. 갑돌이와 같은 수많은 투자자들은 김투자가 정확한 기간 내에 정확한 금액의 수익률을 챙겨주자 그를 더욱더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투자는 적은 돈으로 생각보다 큰 수익률을 내주고 그 뒤에 큰 돈을 채용증을 써주고 챙겨받는 수법을 썼던 것입니다. 물론 투자받은 돈으로 얼마간의 땅을 사긴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투자는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업을 하고 있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명의는 아니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김투자와 투자자들 사이에는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금에 대해서 채용증이라는 문서까지 갖추었고 투자금의 일부는 갚아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투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고객의 돈을 최대한 빼먹는 치밀한 전략을 구사했던 것이죠.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은 이런 방식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본인만의 투자의 원칙을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제일 첫 번째는 등기입니다. 등기하지 않고 서류만 받는 채권 형식의 투자는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현물이 남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물건을 확인해서 시세를 가늠하고 어느 정도 판단할 줄 아는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시세와 매물의 동향은 당연히 부동산 업자가 더 잘 알고 정확하겠지만 투자의 최종 책임은 결국 본인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권유하더라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은 갖추고 있는 것인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최소 이 두 가지 정도는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다만 30억에서 50억 정도의 규모는 이슈화가 잘 되지 않고 조용히 파묻히는 경우가 꽤 많죠. 뉴스와 같은 언론 매체에서도 잘 다루지 않아서 나와는 거리가 먼 사건이라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현재 수많은 경제 전문가와 경제 지표는 전 세계적인 자산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보유하지 말고 자산에 투자하라. 특히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라가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 제일 흔하게 듣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당연한 사실은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질수록 이러한 사기 행각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코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시박사였습니다.